안녕하세요. 디지털건마드입니다. 귀엽죠? 자, 오늘은 위탁 판매를 하면서 판매하면 좋은 상품과 안 좋은 상품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탁 판매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 영상을 평소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량 등록으로 상품을 많이 운영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을 선별해서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극히 일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단 뭐가 팔릴지 잘 모르니까 일단 많이 올려보고 그 중에서 팔리는 걸 보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 판매 시작하시는 분들께 일단 무조건 많이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게 또 막연히 많이 올리라고 하니까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올리는 게 좋고 어떤 상품은 별로 안 좋은지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품 팔면 무조건 대박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분류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먼저 판매하면 좋은 상품입니다. 첫 번째, 브랜드가 없는 상품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을 크게 브랜드 상품과 비브랜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브랜드 상품은 상품 구매 시 브랜드 파워가 아주 중요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 냉장고 이런 거는 유명하고 검증된 삼성, LG 이런 대기업 상품을 사지 처음 보는 브랜드 상품을 사진 않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브랜드 상품은 보통 유통 구조도 잘 되어 있어서 총판이나 1차 도매상이 온라인 판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공식 판매처 등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위탁 판매 자체가 거의 없고요. 또 있어도 보통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비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게 좋은데, 이건 보통 중국산 공산품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인테리어 소품은 브랜드 상품을 사기도 하지만 검색해서 보고 적당한 가격에 예쁘면 그냥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명확한 브랜드 파워가 없는 상품을 찾아서 올리는 게 상대적으로 판매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상품이나 야외 용품들, 그리고 아이디어 상품들 이런 것들을 도매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서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상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판매는 명확하게 어떤 상품을 골라서 올리는 것보다는 많은 상품을 대량 등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특정 상품이 많이 팔리거나 상품평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고가의 상품보다는 중저가의 상품들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다운로드 받을 때 가격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자, 이 가격대를 5만 원 이하로 설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 해당 금액대로만 상품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운영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냥 막 다운을 받으면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도 막 올라가는데, 사실 이렇게 비싼 게 팔리는 확률보다 아무래도 저렴한 상품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물론 일부러 비싼 것만 골라서 파는 전략을 쓰면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옵션이 많은 상품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자, 언뜻 보기엔 옵션이 많은 상품은 별로 안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옵션 상품은 관리도 힘들고 품절 등 변경이 많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상품 변동 상황만 잘 체크를 해주면은 꽤 잘 팔리는 효자 상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옵션 종류가 많은 걸 내가 하긴 어렵죠. 그래서 내가 재고 부담을 가지지 않는 위탁 판매를 할 때 이렇게 옵션이 많은 걸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건드리기 때문에 의외로 수익이 잘 나기도 하고,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 정도를 치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도 예전에 옵션이 50개가 넘는 스카프를 한참 많이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공급사가 옵션 품절도 실시간으로 잘 해주고 해서 꽤 재미있게 판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옵션 많은 상품을 건드리면 상품 동기화를 잘 해줘야 되니까 실시간 반영을 잘 해주는 공급사를 찾아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세 가지 분류의 판매하면 좋은 상품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안 좋은 상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입니다. 자, 유통기한 있는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통기한이 있으면 참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걸 파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즉석식품의 경우 보통 유통기한을 3개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한 달 정도 남은 게 배송됐다고 가정해 봅니다. 마트에 우유만 사러 가도 하루 이틀 차이 때문에 저 깊숙한 데서 이렇게 막 꺼내시는 분들이 많죠. 생각보다 유통기한에 민감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 짧게 남은 건 공급사에서도 교환을 잘 해주는 편인데, 기간이 애매하게 남아있으면 정말 참 애매합니다. 고객은 이걸 한 달 만에 어떻게 다 먹어요? 반품해주세요. 이러시는데, 반품이 되는 거면 뭐 그냥 반품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하필 또 이게 냉장식품이라면 아예 단순 변신 자체가 안 됩니다. 냉장이니까요. 그래서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면 당연히 바로 교환을 해드리겠지만,
애매한 유통기한은 정말 대처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식품 같은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려면 좋은 공급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나 스스로도 어느 정도 내공과 실력을 쌓아서 위탁 판매 중수 이상이 되었을 때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섣불리 욕심부려서 넘어갔다가 판매도 잘 안 되고 CS에 치여서 엄청 고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입니다. 위탁 판매는 도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품은 다 판매해도 괜찮은데 그 중에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는 별도로 신고증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도매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두 상품군은 신고증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간단히 교육만 받으면 되긴 합니다. 1년에 몇만 원, 면허세를 내야 되긴 하는데 이게 큰 부담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보통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파시려는 분들이 솔직히 많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건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을 파시려는 분들은 은근히 많습니다. 왠지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건기식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상품 있죠. 건기식도 이 브랜드 상품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건기식은 말 그대로 내가 건강해지려고 먹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합니다. 가격대도 비싼 것들이 많으니까 제조사나 총판들이 직접 B2C 판매까지 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기식 일반적 위탁 판매는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도매 사이트에 보시면 정관장 이런 상품들도 있기는 해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마구 막 올리다 보면은 어쩌다 운 좋게 팔리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이런 걸 기대하는 것보다 다른 상품을 조금 더 많이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배송비가 비싼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2,500원, 3,000원이지만 간혹 택배비가 4,000원, 5,000원 혹은 그 이상 가는 상품들도 있어요. 이게 왜 안 좋냐면 당연한 거지만 배송비가 비싸다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부피가 엄청 크거나 아니면 엄청 무겁거나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는 건 조금 특이한 상품이라는 이야기고 특이한 상품은 문의, 반품, 교환 이런 CS가 생길 확률이 보통 상품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가구를 하나 판매했습니다. 자, 가구다 보니까 금액이 15만 원이었어요. 우와 신난다 돈 벌었다 이러고 잘 판매는 됐는데 고객이 받고 나서 조립을 막 하는데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문의를 하려고 우리한테 전화를 합니다. 위탁 판매자들은 통화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물론 연결이 되어도 우린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공급사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또 그 답이 금방 오지 않죠. 이렇게 몇 번 그러다가 고객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반품을 확 해버렸어요. 가구 특성상 오픈을 한번 했으면 재판매가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반품을 그냥 거절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집니다. 어찌어찌 반품을 받아주기로 공급사랑 협의가 됐어요. 자, 근데 가구다 보니까 반품 배송비가 막 2만 원씩 들어요. 자, 이런 거 몇 번 당하면 멘탈이 그냥 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초보일 때는 이런 특이한 상품은 안 건드리는 거를 가급적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팔면 좋은 상품과 안 좋은 상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 다 아는 건데 그걸 누가 몰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또 이 당연한 걸 잘 활용하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근데 아직도 위탁 판매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도매 사이트에서 그냥 카테고리만 정하고 대충 다운로드 받아서 상품 수만 채워서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포츠 레저를 클릭을 하고 10,000개 상품을 다운을 받아서 올리면 물론 많이 올렸으니까 판매가 되기는 할 수 있어요. 이 스포츠 레저라는 큰 카테고리에 캠핑, 골프, 등산 등등 엄청 많은 상품이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올리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위탁 판매가 참 재밌는 게 자, 똑같이 스포츠 레저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누구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팔고 누구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팝니다. 이 수많은 상품 자체는 모두에게 동일한 가격에 공급이 되지만 이 중에서 어떤 상품을 고르고 또 그 상품들을 어떻게 수정해서 올리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도매국 같은 도매 사이트를 해봤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하나도 안 팔렸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도매국 상품만 팔아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버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일부이긴 하죠. 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모두 조건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특징인데 보통 일반적인 유통은 규모가 크고 돈이 많은 상품들이 더 싸게 상품을 가져옵니다. 사육과 제조의 세계가 그렇죠. 자, 그런데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파는 사람, 못 파는 사람 모두 같은 상품, 같은 금액으로 경쟁을 하는 건데 누구는 잘 팔고 누구는 못 팔아요. 자,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판매는 굉장히 평등한 세상이고 그래서 노력하는 만큼 돌아오는 정직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상품에 대한 내용도 어찌 보면 쉬운 내용이지만
만약 10,000개 상품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면 그냥 아까처럼 아무렇게나 카테고리만 정해서 10,000개를 채울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걸로 예를 들면 5만 원 이하의 비브랜드 상품으로 검색을 해서 찾고 또 그 안에서 옵션이 잘 되어 있는 상품을 찾고 배송비 비싼 상품을 걸러내는 이런 방식 등으로 조금만 더 가공을 해서 10,000개를 채우면 둘 다 10,000개는 똑같지만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언뜻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서서히 차이가 계속 벌어질 거라고 정말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자, 오늘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건데 비싼 것만 골라서 판다든지 건기식에만 집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전략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세요. 수많은 상품이 있는 만큼 나에게 맞는 상품을 계속 테스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꾸준히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